여러분 안녕. 이 OK로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올포트랑 카텔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올포트의 특질, 카텔의 특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특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특질은 그런 거죠. 간단하게 하면 우리의 성향들을 좀 모아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묶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특질이라 하면, 특질 같은 경우는 특질, 그러니까 특질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또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뭐 외향적인 성격이야. 나 어디 가서 말 잘해.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난처한 일이 벌어지거나 혹은 내가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나도 입을 다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내가 외향적인 성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간단한 내용을 알면서 우리 이제 오늘 배울 올포트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포트 한번 크게 써볼게요. 올포트, 올포트의 특질, 올포트의 특질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올포트가 말하는 특질의 유형이 있습니다. 특질의 유형이 있어요. 특질의 유형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 것 중에 공통 특질이 있고 개인 특질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공통 특질은 뭐냐면, 그냥 말아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 동일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고, 또 사회적인 규범과 가치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분포에 우리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정 도구를 통해서 개인 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개인 특질은 뭐냐? 개인 특질은 뭐냐면 똑같은 거죠. 뭐 예를 먼저 들면은 일기, 뭐 편지,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독특한 것으로 그 사람의 성격적 특성을 방영하는 거. 간단히 말하면 성향이 되겠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공통 특질은 개인 간의 차이, 개인 특질은 간단히 말하면 성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성향은 개인의 독특성, 고유한 성향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별 사례가 많겠죠. 개별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개인 특질에 또 세 가지를 갈 수가 있어요. 개인 특질이 뭐냐면, 개인 특질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주특질이 있어요. 주특질은 뭐냐? 하나의 특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특질. 그래서 그 사람이 개인 전체적 그 하나의 특질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 돈을 좋아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은 욕심 많어. 혹은 뭐 되게 잘생긴 연예인이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표현하죠? 잘생겼다. 그 사람의 하나의 특질을 가지고 그 잘생겼다는 표현 하나 가지고 연예인이니까 잘생겼지, 이런 개인의 전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스크루지는 구두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심 특질이 있어요. 중심 특질. 중심 특질은 뭐냐면 폭넓은 일관성이라 그래요. 폭넓은 일관성. 그래서 행동에서 폭넓은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폭넓은 일관성.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뭐 그 사람이 뭐 정직하다. 뭐 폭넓죠. 정직하다. 뭐 이런 게 중심 특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차 특질이 있다는 거죠. 2차 특질. 2차 특질은 뭐죠? 덜을 기억하면 돼요. 덜. 뭐 덜 일관적인 거, 덜 뭐 현저하다, 뭐 덜 일방적이다, 뭐 이런 거. 또 이런 거는 2차는 그런 거죠. 우리가 좀 잘 아는 사람을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특질, 중심특질, 이타특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 보면은 주특질은 하나의 특질, 그 다음에 중심특질은 폭넓은 일관성, 정직함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2차적 성향은 우리가 중심보다는 덜 현저하고 또 덜 일관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차적인 특질을 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착할 것 같다.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착할 것 같아.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중심이죠. 근데 착한데 알고 보니까 도둑이었어. 도둑이었어. 도둑. 이 도둑은 누가 아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2차죠. 2차. 예. 그러니까 덜 일관적이다. 덜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되게 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도둑놈이야. 그런 게 이제 2차 특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비쇼프라는 사람이 이 올포트의 일곱 가지 성격 원리를, 그러니까 7가지 성격 원리를 이 사람의 정정 올포트의 특질을 보고 비쇼프가 7가지로 정리를 한 게 있어요. 7가지 성격을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이거 말로 설명할게요. 동기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학습의 원리, 현재성의 원리, 독특성의 원리, 자아의 원리, 연속성, 비연속성의 원리, 특질의 원리, 이렇게 7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뭐 그렇게 했다는 거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기능적 자율성에 대해 알아야 될 거예요. 기능적 자율성. 그래서 이제 올포트의 특징에 또 기능성 자율성이 있습니다. 기능성 자율성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성인 동기가 있죠.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여기는 관련이 없다. 독립적이다. 여러분. 전혀 예를 들어서 뭐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도 오토바이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장난감 오토바이를 갖고 놀았던 그거가 지금 내가 바이커라 그러나요? 아무튼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된 거랑은 별개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어렸을 때 내가 라면을 잘 먹었어. 근데 커서 라면집 사장님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좋아했지만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 다 라면집 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되게 독립적이다. 뭐 밥을 잘 먹는 친구가 라면집 사장이 됐고, 아니면 밥을 잘 먹는 친구가 뷔페집 사장이 됐어. 별개라는 거죠, 별개. 그래서 이게 기능적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또 나누는데, 지속적이냐, 응? 고유자아적이냐로 또 나눕니다. 지속적인 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거를 이야기해요. 고유자아적이라는 기능은 이제 정체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속적인 거는 기초적인 거는 우리가 신경학적으로 이해합니다. 뭐 인내적, 뭐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습관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 지속적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유자아적은 이제 정체감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또 고유자아적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에너지 수준의 조직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숙달과 능력. 세 번째는 패턴화. 이게 나누셨어요. 첫 번째 에너지는 뭐죠? 에너지에 조직하는 새로운 동기. 그리고 숙달과 능력은 우리가 그 동기를 만족시키고 선택하는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거죠. 진짜 기술을 숙달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거. 그 다음에 고유자의 패턴화의 원리는 일관성과 통합성을 얘기하는 거죠. 일관성과 통합성을 또 나타냅니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고유자의 발달이 있습니다. 고유자의 발달 중에 특징을 봐야 돼요. 특징을. 그러면 어떤 특징 봐야 되나? 첫 번째는 신체적 자아. 신체적 자아는 간단한 거죠, 여러분. 뭐 6개월에서 한 세, 1세 정도. 그리고 자신의 신체와 환경에 있는 대상을 이제 구분한 거죠. 신체를 내가 아는 거죠. 자신의 아기가 0살인 아기가 뭐 1살인 아이가 자신의 자아를 생각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신체는 이렇게 뭐 따갑고 차갑고 아픈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체의 자아를 해요. 두 번째는 많이 들었던 자아 정체감. 자아 정체감은 뭐냐면 뭐 이제 뭐 이런 거죠. 같은 사람, 그럼 우리 가족이구나 이런 거 있죠. 같은 사람의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아 존중감. 이때는 1에서 한 2세, 이때는 3에서 4세. 그러면 이런 거죠. 성취, 자존감. 성취와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자아 확장이죠. 그 자아 확장은 뭐냐면 자신의 세계에 속한 일부를 깨닫는 거예요. 속한 일부분. 자아가 확장된 거죠. 뭐
자아 확장을 좀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뭐 이제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이 자아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자아상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자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적인 자아상. 뭐 이런 거죠.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 열망이 있다 이런 게 이상적인 자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이 합리적 적응치. 이거는 이제 6에서 12세.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성과 논리를 하는 거죠. 이제 이성과 논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고유자아. 장기 목표. 이제 고유자아라 그래가지고 인생의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유자아의 발달 단계가 있는 거야. 이때가 청소년기. 4에서 5, 5에서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론이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우리가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또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이번에 카텔의 특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카텔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R은 함수 PS다. R은 반응이고 P는 성격, S는 자극. 결국 뭐죠? 네, 이런 거죠. 곱하기. 그래서 뭐 성격과 자극이 올라갈수록 이제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개인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가 뭘 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텔이 말한 특질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보편성을 기준으로 갖고 이게 기준으로 잡아요. 보편성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공통과 독특한 특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걸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죠. 지능 같은 거, 외향성 이런 걸 이야기해요. 독특한 특질은 한 사람이나 한 개인이나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특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따뜻하다, 뭐 소심하다 이런 거 독특한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보편적인 거에서 공통과 독특함이 있는데 이 차이는 이렇게 분명하지는 않아요. 분명하지 않지만 어디에 더 가깝냐 이거에 따라 나타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성에 따라서 표면과
근원의 특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뭐 이런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에 그 땅, 만약에 땅으로 봤을 때 이게 땅이에요. 근원은 아래 있고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친절하다 그러면은 뭐 인사를 잘한다. 뭐 친절은 근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인사를 잘하는 거는 표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근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아니면 좀 아래, 그 좀 깊숙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 특질을 이야기할 때는 제3자에 의해서 관찰될 수 있는 거고, 근원 특질을 보면은 여러 개의 표면 특질로부터 하나의 근원이 특질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연속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 기질, 역동, 이 특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지금 특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능력, 기질, 역동을 할게요. 이제 능력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표. 개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고, 목표, 뭐 지능을 이야기해요. 기질은 정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역동에는 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욕동이라는 게 있고, 견해가 있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뭐 능력 특질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목표를 수행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고, 기질은 한 개인이 정서적인 수준과 행동의 스타일이 거죠. 한 개인의 정서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질은. 자, 그 다음에 역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역동은 간단하면 뭐 동기, 흥미, 야망을 좀 얘기해요. 근데 그 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역동의 세 가지 중에 욕동은 뭐냐면 근원의 특질로서 체질을 이야기해요. 좀 어렵죠.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해두면 뭐 배고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견해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엔 근원을 욕동은 체질이었으면 견해는 환경 조형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질 특성을 이야기한다면은 생물학적 특질에 기원을 두고 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생물학적 특질에 기원을 둔 거예요. 체질은 환경 조형 특질은 뭐 이런 거죠. 사회 제도나 객관적인 현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격에 어떤 패턴을 부여하여 학습된 특성과 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태도는 행동으로 보면 됩니다. 뭐 욕구를 외적으로 표현한 거죠. 뭐 제가 이거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갑자기 라면을 보니까 아씨 라면이 너무 사랑스러워. 감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라면을 끓여 먹었어. 이렇게 태도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예를 이렇게 들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가지 근원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가지 이제 이런 16의 PF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특질 검사를 하는 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A부터 뭐 N5까지 해서 이제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가 나와서 그걸 검사하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텔의 성격 평가 기법이 있습니다. 카텔의 성격 평가 기법이 있어요. L, Q, T가 있어요. L은 이제 관찰자가 평가를 하는 거고, Q는 이제 뭐 질문지를 이용한 거, T는 이제 뭐 검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투사 검사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어차피 관찰을 하고 평가를 내기 때문에 L은 관찰하고 평가를 낸다는 거고, 질문지는 이제 Q는 질문지를 한다는 거고, T는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L하고 Q는 능력, 기질의 이제 특질을 검사한 거고, T는 역동적 특질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이제 카텔은 그래요. 카텔은 이제 실험적인 사안이 와도 이 T 검사를 이제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사 검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리를 보면은, 병리적 성격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상적인 성격 특질이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이룬 결과로 정신병리가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질이 있으면 정상적인 성격 특질이 이게 불균형을 이뤘다. 그건 뭐냐면 그런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갔거나 뭐 너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올라갔거나 극단적으로 너무 내려갔을 경우, 이런데 이제 불균형을 이룬 데서 이 정신병리가 좀 발생한다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극단적일 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가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성격 특질을 소유했기 때문에 정상병리가 발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비정상적인 성격의 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질의 그 범위에서 좀 벗어난 범위에 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영상이 우리 제가 지금까지 찍는 영상들, 앞으로 찍을 영상들은 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좀 상담을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상담을 좀 공부를 함께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분 혹은 그렇지 않은 분에게 많은 도움과 좀 정리가 됐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